안녕하세요. 필요한 의사수 예측과 의사수의 예측. 어떤 것이 어려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필요한 의사수를 예측하는 게 어렵겠죠. 그 의사 숫자를 예측하는 거는 일단 의대를 나오는 사람, 의대 졸업생 숫자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3,058명,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점차 누적되고 은퇴하는 의사수, 해외로 나가는 의사수, 또는 그냥 한국에 있지만 그 일 안 하고 뭐 아파서 뭐 등등등 다른 이유로 일을 안 하시는 의사수를 잘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한 그 의사 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의사 수는 일단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국민들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 수요는 어떻게 바뀔까,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까, 남자 여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걸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우리 의사 지금 공급되는 의사 수를 잘 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가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수를 예측하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 의사 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보다 보면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 예측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즘 하도 그 의대 증원 또 의사 그 숫자 때문에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공부가 많이 돼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뭐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뭐 대학생들 예측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거니까. 그때 하고 있는 예측이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KDI에서 나온 보고서. 요즘 이제 의대 지원 때문에 세계 보고서 유명하잖아요. 서울대 보사연 KDI인데 이 KDI 연구가 제일 최근 연구거든요. 최근 연구가 제일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 연구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이 권정현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의 대표 저자예요. 그 보고서가 세 개의 파트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권정현님이 책임 연구자로 되어 있고 그분이 주로 많이 썼고 다른 분이 또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보면 그래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숫자만 한 거예요. 필요한 의사 수가 아니고 그냥 의사 수.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쭉 했는데 검은색 그래프가 2019년도에 권정현님 본인이 했던 연구입니다. 그때 의사를 추계해 보니까 이만큼 될 것이다. 미래 의사 숫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쭉 증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증가하지 않는 곡선이 나오는 거죠. 약간 감소하는 게 나오는 거죠. 나이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의사들을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같은 숫자만큼 쭉 증가하다 보면 증가하는 속도와 감소 속도가 거의 일치되면 비슷해지는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041년쯤 비슷해 고점에 대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2021년도, 2022년 3년 뒤에 추계한 의사 숫자는 이만큼 늘었어요. 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연구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정한다 그러면 되게 나쁜 거, 야, 그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는 원래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 연구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더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연구란 거의 한계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틀릴 수밖에 없고 어떤 덜 틀리냐 문제지 틀리지 않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죠. 이때 2019년도나 2022년도나 조건은 똑같아요. 의사 대학생들 다 뭐 요즘 동결돼 있다는 그 의사 숫자도 똑같고 저 대학생들 숫자 똑같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의사가 은퇴를 안 한다든지 의사의 수명이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는 걸 관찰한 거예요.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요즘 이슈가 2035년에 의사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다시 사회적인 관심이 많잖아요. 2035년만 딱 따로 떼서 보면 이때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추정에 비해서 지금 추정은 2022년도 추정은 그것마저 이제 과거가 돼버렸지만 추정은 약 그래프를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프로만 나와 있어요. 보면 약 7,500명이 증가합니다. 옛날에 했던 연구에 비해서 3년 뒤에 한 연구가 그 7,500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1년에 2,500명씩 증가하는 숫자가 나와버린 거죠. 추정이. 이 웬일이지? 야, 이상하다. 야, 그럴 수 있는데 연구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근데 2022년도도 어쨌든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22년도 추정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2024년도니까 이때의 실제 추정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가보시면 의사의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이 과거니까
그때 의사수를 해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씩 원래 있던 그래프보다 조금씩 높습니다. 이 눈대중에서 지금 그린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 맞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그래프의 한계니까 이 주신 자료가 이제 숫자로 돼 있으면 딱 그래프를 바로 그렸을 텐데 숫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 추정했던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보다 빨간 점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의사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자후 예측할 때는 그 팩터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추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KDI 연구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막 찾아봤더니 거기서 추정했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요 숫자를 요 표에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2021년 이거는 과거예요. 당시에 당시의 현재 지금으로서의 과거 그리고 30년, 40년, 50년 이 세 개의 값은 미래 추정했던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24년도에는 21년, 22년, 23년이 실제로 숫자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엑셀에 있는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이용한 거예요. 해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네 개의 숫자를 다 그렸죠. 이 네 개의 숫자를 다 그리고 이 숫자를 다 그려서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프 기능이 있어요. 엑셀에. 그리고 보면 곡선도 그래프 그려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곡선 그래프를 점들을 곡선으로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가 작동하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엑셀에 그려준 그거를 기본 값을 한 거예요. 곡선 쭉 그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값은 실제 값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값이 실제 예측했던 값이 예측값보다 실제 값이 조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몇 년을 관찰해 보니까 나중에 보는 사람은 항상 그 실제 값을 측정하니까 더 유리한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걸 확인하고 그걸 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X축 범위를 좀 좁혀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권정님이 한 KDI 보고서에 실제 이 까만색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까만색 선이 있고 제가 그린 파란색 선을 쭉 그려보면 상당히 일치하게 쫙 나옵니다. 예, 잘 나와요. 이게 두 개가. 이게 까만색과 파란색 그친 거거든요. 그보다 약간 빨간색, 실제 값이 조금 더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그 KDI 연구에서 계산했던 의사의 숫자, 예측된 의사의 숫자, 필요한 의사 숫자가 아니라 그냥 숫자, 너무 추정하기 쉬운 숫자, 그 숫자보다 실제 의사가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뭐 필요한 의사 숫자 계산하는 건 고사하고 그냥 의사 숫자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오차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연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측 연구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연구자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연구가 실제 잘 맞는지를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40분 걸린다 이렇게 가게 되면 했지만 이제 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40분이 50분 되기도 하고 뭐 더 빨라지기는 보통 잘 않지만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틀렸구나. 너 내비게이션 잘못했네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해서 전화해서 야 우리 4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 라고 카톡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약간씩 보존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예측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에 맞춰서 예정을 약간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 입시할 때도 그렇고 그 정월 정할 때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한편 이거 비슷하게 이것도 다른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과거의 인구 추계,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줄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거 보시면 파란색 점 있죠? 이거는 과거 2017년도에 인구 추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만든 그래프예요. 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인구 추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추정했던 거예요. 이게 빨간색 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는 이제 이 과거의 추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 값이 있거든요. 해봤더니 실제 값은 요 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했던 값에 비해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과거의 인구에는 그래도 애들을 좀 더 많이 낳겠지 했는데 그보다 예상했던 때보다 훨씬 더 적게 낳다 보니까 결국 인구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대에 지원할 때 세 개의 보고서 있었잖아요. 서울대, 보사연, KDI인데 서울대와 보사연은 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과거 연구이기 때문에 요 두 개, 요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값을 인구 추계로 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인구가 빨리 적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2035년이거든, 이때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추정된 값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까만색 두 개 있잖아요. 까만색 두 개 이거 있는데 이게 실제고요. 요 연두색으로 있는 거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정확한 값이 아니고 직선으로 그은 거예요. 그냥 참고하려고.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조금 더 떨어지죠. 보면 곡선이잖아요. 이게 싹 떨어지는 곡선이잖아요. 이것도 싹 떨어지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직선으로 껐어요. 했더니 대충 이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KDI 같은 경우는 요 2021년 인구 추계를 했거든요. 2021년도에 나온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도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요 값을. 인구 예측 값을. 인구는 요렇게 예측했고 의사수는 요렇게 예측했고 그 인구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얼만큼 될 거니까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 수는 얼마다라고 예측했는데 인구 숫자가 달라지고 의사 숫자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추계는 틀릴 수밖에 없죠. 필요한 의사 수는. 그때 추정했던 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황상. 근데 어쨌든 증명한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인구 추계가 틀려졌다. 그리고 의사 추계도 틀렸다. 과거의 것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과거 했던 추계가 맞나 틀렸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과거 했던 연구들이 있고 그 과거의 연구도 추정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뭐 우리 있잖아요. 카톡 뭐 네이버 지도에서 예측한 거리, 카카오톡 지도에서 예측한 거리, 구글 지도에서 예측한 거리가 다 다르면 야 틀렸어. 내 느낌과 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세 개에서 나온 값들을 가지고 진짜 값은 얼마일 것인지 추정해야 되잖아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처럼 KDI, 보사연, 그다음에 서울대 그 세 개 연구를 가지고 잘 추정해서 미래를 잘 예측해야죠. 또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과거 연구가 틀렸다는 게 증명돼 있거든요. 인구도 틀렸고 의사수도 틀렸는데 그걸 그대로 믿겠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